안녕하세요. 문사탄 문서연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질문받은 문제에 대해서 답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바로 알파의 최대값보다 베타가 클 때 think and check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학생이 질문한 문제는 선생님 교재 110페이지에 있었던 5번 문제 중에서 선지 2번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걸 아는 게 애기들이 이걸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천천히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나머지 여기 박스 채우는 것까지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보기 3, 4, 5는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1, 2번만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선생님이 막 체크를 해놔가지고 조금 깨끗한 걸로 옮겨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이렇게 적어봤어요. 이미 박스는 다 채워진 상태이고 3, 4, 5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1, 2번만 다시 해볼게요. 이게 2019년 수능 문제였어요. 오답률이 무려 한 80%에 육박했던 문제였습니다. 이유는 1, 2번이 너무 어려웠던 거지. 3, 4, 5는 어렵지 않으니까 우선 1, 2번 볼게요. 선생님이 이거 알파 최대값 기억나시죠? 보다 베타가 클 때 think하고 그 다음 뭐 하라? 그렇지, 체크하라 그랬어. 사회문화는 그 특성상 제로섬이야. 왜냐면 통계치를 가지고 애기들에게 물어보고 그 다음 그 안에서 뭐가 더 커지면 얘는 어떻니? 라고 연동의 대소 관계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사회문화의 이 특성을 기반으로 해서 보면 작은 값이 최대값을 만들어 놨었을 때 이 상황이 만약에 오케이 된다면 이건 거의 always라고 봐야 돼요. 왜 거의라고 이야기하냐면 통계치가 아닌 경우가 나올 수가 있을까? 이건 모르겠으니까. 근데 통계치의 전체 응답률 100%라는 그 한계 안에서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얘가 최대값이야. 근데 그 알파의 최대값보다 베타가 클 때는 always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얘 어떻게 해야 돼? 우선 우리 형광펜으로 알파의 최대값을 찾아갑니다. 기억과 니은을 모두 경험한 가구주가 기억과 니은 중 어느 하나도 경험하지 않은 가구주보다 적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얘 먼저 체크. 밑줄. 시험장에서는 실제로 펜 하나로 시험 봐야 되니까. 하지만 선생님은 애기들에게 더 명확하게 보여주려고 알파의 최대값에다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체크해 드립니다. 요거야, 요거. 기억과 니은을 모두 경험한 가구주. 얘를 무엇으로 만든다? 그렇죠. 최대값으로 만들어야 돼. 최대값. 오케이. 그럼 자 보자. 선생님이 요거를 애기들에게 더 명확하게 알려주고자 요 박스가 12 그리고 여기가 하강이 동안 애들이 26 총 얘는 38입니다. 그렇지? 기억은 38.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오케이 이렇게 하면 28입니다. 이동안 애들. 얘네 둘을 모두 경험했대. 그러면 모두 경험하려면 어떡하지? 그치. 기억도 니은도 여기에 교집합이 최대여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애기들에게 더 명확하게 보여주려고 얘가 기억입니다. 그리고 얘가 니은이에요. 선생님 이거 숫자 맞췄다? 이거 38개입니다. 그리고 얘는 28개입니다. 그러면 얘를 슝슝슝슝슝 해가지고 딱 들어가서 얘가 이렇게 딱 일치되는 거야.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얘는 28이 38 안에 싹 들어갔어. 그죠? 그러니 최대로 아무리 만들어도 요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교집합은 얼마밖에 안 된다? 2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기억과 니은을 모두 경험한 가구주의 최대값을 만들어 놓으려면 얘는 28이야. 근데 선생님이 이거 그 수업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서 선생님 일부러 이렇게 맞춘 건데 여기 이렇게인가? 이렇게 일부러 딱 맞춰서 딱 겹치게 와우 네 이렇게 만든 겁니다. 원래는 딱 이렇게 돼서 4개가 남아야 돼. 왜냐면 여기 4 때문입니다. 여기 4는 여기가 없어. 그래서 중층에서는 이 4가 모두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이 중층의 4 때문에 못 들어가서 원래는 최대치는 24가 돼야 돼. 근데
선생님이 수업할 때도 얘기했습니다. 강의에서도.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다고. 왜냐면 평가원도 이 정도 수준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알파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근데 어느 경우에나 베타가 항상 커. 그럼 언제나 always 알파보다는 베타가 큰 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정도는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언제나니까 상관이 없는 이런 형태로 답을 도출할 수 있거든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서 기억과 니은을 모두 경험한 가구수는 최대 28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는 24지만 이 개념으로 따지고 보면 상관없어요. 괜찮아. 28로 만들어도 답은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평가원 자체도 그렇게까지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해서 28을 만들었어. 그러면 기억과 니은 어느 하나도 경험하지 않은 가구수를 찾아야죠. 그럴 때에는 자 생각해보자. 이 전체 박스가 얼마지? 그치. 전체 박스가 100입니다. 100 중에 기억을 경험한 애들 38, 니은을 경험한 애들이 28이 되는 거지. 그럼 자, 이거 생각해봐. 얘를 최대로 만들어서 28이 되면 얘가 28일 때입니다. 1번. 이 최대치가 28일 때 그러면 여기는 얼마일까? 그치. 여기는 38이 되는 거잖아. 얘는 28이지만 여기에 10개가 남거든.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된다? 62가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즉 얘를 최대치로 만들어서 28을 만들었을 때 얘는 62야. 그럼 자 이제 봅니다. 쫑쫑쫑쫑쫑쫑 점점 뺄 거야. 이렇게 해서 얘 38 따로 얘 28 따로 해도 기억과 니은을 모두 경험한 가구수는 경험한 애들이 빵이야.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될까요? 얘 38, 얘 28이니까 이제 얘는 얼마가 된다? 이럴 땐 34가 되는 거지. 언제나 얘가 더 큰 거야. 이해되셨죠? 아, 28일 때도, 즉 얘가 더 큰 거지. 28일 때도 62여서 0일 때도 34여서. 그런데 여기도 실제로는 다 못 나와. 여기 2가 남아 있어야 돼요. 이 2는 또 왜 남아 있어야 되냐면 여기 때문에. 얘가 12고 얘가 10입니다. 겹치지 않으려면 이것만 경험한 애들 12, 얘 경험한 애들 10해서 따로 나와야 되는데 전체 파이가 20이기 때문에 이 2는 꼭 남아 있어야 되거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평가는 이 정도까지 묻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에나 알파의 값보다 베타의 값이 크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언제나 알파 값보다 베타 값이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이제 애기들이 질문했던 2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억을 경험하고 니은을 경험하지 않은 가구수가 기억을 경험하지 않고 니은을 경험한 가구수보다 적다. 자, 이것도 어떻게? 얘를 이렇게. 그 다음 여기가 밑줄 K, 여기가 밑줄. 그러면 어디를 최대값으로? 그렇죠. 기억을 경험하고 니은을 경험하지 않은 가구수. 얘가 기억이었잖아. 얘가 니은이었잖아. 자, 봐봐. 기억을 경험하고 니은을 경험하지 않은 가구수는 여기, 그럼 잡자. 28이 다 들어가 있을 때부터 생각해보자. 그러면 여기는 항상 10이 있어. 그리고 여기는 기억을 경험하지 않고 니은을 경험한 가구수는 요거야, 요거. 그치? 얘는 니은이잖아. 니은을 경험했는데 기억을 경험하지 않은 애. 기억을 경험했는데 니은을 경험하지 않은 애. 자, 얘네들이 점점 빠진다고 치자. 여기서도 원래 10이 더 컸었고 점점 얘가 빠질 때에도 얘가 늘어났다고 할지라도 얘도 같이 늘어나. 얘가 하나 빠지면 여기서 생각해봐. 이렇게 빠졌어. 이렇게 빠졌어. 이렇게 빠졌어. 얘가 늘어나는 만큼 얘도 똑같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얘가 작다가 아니라 얘가 큽니다. 항상 크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유치하지만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 알아본 2019학년도 수능 문제 풀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벤 다이어그램의 방식만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선생님 머릿속엔 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움직여. 여기는 기억을 경험했는데 니은을 경험하지 않은. 여기는 니은은 경험했는데 기억을 경험하지 않은. 전체는 100 안에서 움직이니까 얘가 커질 때, 작아질 때 이런 식으로 선생님 머릿속에 움직이거든요. 선생님의 머릿속에 움직이는 걸 이렇게 가장 뭐랄까 이렇게 딱 눈으로 보이게 만들어 놓은 게 딱 이건 거예요. 근데 수학 문제가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표분석도 마찬가지거든. 표분석은 또 이렇게도 풀 수 있습니다. 표분석의 특성상 뭐 재혼, 초혼 문제라든지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동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세대 간 이동을 경험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가지고도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서 이게 결국은 경우의 수, 확률 뭐 이런 형태로도 이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세대 간 이동을 경험한 경우 지금 여기를 봤더니 세대 간 이동을 경험한 애가
38이잖아. 경험하지 않은 애가 여기 62. 그 다음 세대 내 이동을 경험한 애들이 28. 그 다음 경험하지 않은 애들이 얼마지? 그치, 72가 되지. 그러면 이제 기억과 니은을 모두 경험했어요. 얘를 최대값 만들어 보고. 아무리 넣어도 28이잖아. 그지? 그 다음 그거 가지고 기억과 니은 중 어느 것도 경험하지 않은 얘가 28이 되면 여기는 0이 돼. 그지? 여기가 28이 되면 여기는 10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 당연히 여기는 얼마가 된다? 그렇지, 62가 되겠죠?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형태에서 아무리 얘를 최대로 만들어도 얘보다 작구나,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똑같이 보기 2번도 해봅니다. 기억을 경험하고 니은을 경험하지 않은 가구주. 여기를 다 경험하고 여기를 경험하지 않았어. 얘. 그 다음 기억을 경험하지 않고, 그치, 기억을 경험하지 않았어. 그리고 니은을 경험한 가구주. 얘 28을 점점 빼낼 때 여기 항상 12가 더 커. 얘가 하나가 커지면 여기서 빠진 만큼 얘도 커져야 되니까 똑같이 얘가 더 크게 됩니다. 선생님 풀이와 똑같이. 선생님, 저는 이게 더 편해요. 만약에 그러면 이걸 쓰시면 됩니다. 아니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과 같은 이 방식이 더 편해요. 그러면 이걸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 방식을 더 추천하는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은 애기들이 만점 맞기 원하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알려주거든. 맨 처음에 이게 편하다고 해서 애들이 간다? 근데 문제는 선생님,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쓰는 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 방법은 딱히 추천을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문제를 보자마자 이 방식이 떠올라서 풀 수 있으면 당연히 이걸로 하는 거. 근데 대부분 유형이 바뀌면 선생님 이걸로 갖다 쓸 줄 몰랐어요. 이건지 몰랐네요. 아니 근데 시험은 한 번이잖아.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거, 뭐가 뭐보다 작다 라고 하면 알파 최대값 만들어서 그 다음 베타값과 비교하는 거. 얘처럼 말이죠. 그런데 난 애기들이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애기들이 편한 것, 시험장에서 바로 떠올리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알파의 최대값 그리고 베타로도 문제를 풀어봤고,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박스를 통해서도 풀어봤습니다. EBS에서는 실제로는 이 방식을 조금 더 많이 풀이 방식으로 선호하고, 선생님은 이 방식을 선호하지만 선생님은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기들이 편한 방식이 애기들의 방식입니다. 선생님이 다음 시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